네, 자 그러면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밴드 전략입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금요일장까지 시장 흔들릴 것에 대비해서 현금화 20% 정도를 하라고 아침서부터 해서 저녁 방송까지 나올 때마다 계속 똑같은 얘기만 했는데, 현금화 대응 20% 필요하다, 혹시나 흔들리게 되면 그때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화 대응 20% 정도는 필요하고, 그리고 20%는 20%지만 주식을 옮겨 타거나 사야 될 업종들은 소비주가 돼야 될 것이다 라면서 계속 소비주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 이슈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도 제가 이 시장이 흔들리기 전에, 그 다음에 소비주들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추석 전에서도 얘기했었고요. 8월달 9월달 계속 오면서 그 소비주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반드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쪽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일단은 그렇게 됐어요. 현금화 20% 정도 대응을 하신 분들은 오는 시장 충격을 조금 상쇄시켰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주 위주로 공략을 했다면 이거는 뭐 상쇄 정도가 아니고 오늘 체감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제가 이야기하는 소비주는 여행, 항공, 카지노, 백화점, 호텔, 영화, 엔터, 화장품, 음식 업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8월 달에서는 여행 항공주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있는 종목들을 방송에서 아침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카지노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카지노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영화 관련주하고 엔터 관련주 이쪽 위주로 많이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있는데, 만만해서 그래요. 많이 올라가질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벌써 항공주하고 여행주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쪽을 이제 쫓아갈 텐데, 오늘 다행히도 쫓아가는 흐름들이 SM이 폭등해 나오고 카지노 관련주들도 강세를 주고 뭐 등등 해서 영화 관련 최근에 쇼박스도 강세를 주고 그랬었었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는데, 바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계속 여기저기에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난 주말에서도 뭐 타 방송, 뭐 여기저기 이제 경제 채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위드 코로나 준비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 그래도 오늘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경제 채널에서 이제 소비주들 봐야 된다는 얘기가 더욱더 나올 겁니다. 일단 어제 이제 미국, 우리나라 이제 휴정이었지만 어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있었죠. 됐죠. 흘러갔었을 때에서 이제 미국의 머크 이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입원 및 사망률을 많이 저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임상이 발표가 되면서 일단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10월 말 전 국민이 이제 2차 접종 완료 70% 이상 될 것을 예상을 해서 11월 초부터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나설 계획을 밝혔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소비주들이 오늘 폭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나머지 종목들은 급락이 나왔어요. 지수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뭐 해외 시장 전날 뭐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뭐 폭락은 아니었거든요. 뭐 기술주들이 2% 빠지긴 했지만 나스닥은 1%도 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뭐 유럽 시장이 폭락이 나온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장중에 코스피는 2% 넘게 2.3%, 그다음에 코스닥은 장중에 3.6%였나요? 3.3%.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오늘 장중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보고 계실 텐데, 어쨌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다 급락을 했지만 장 막판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지수 선물도 올라오듯이 꼬랑지를 달면서 일단은 반등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좀 과하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렇게 지금 줄이면서, 이게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나고는 있는데, 좀 떨어진 폭이 좀 과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심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주 어쨌든 간에 현금화 대응을 20% 정도 마련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맞아 들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정말 못 쓸 만큼 혹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 3000이 이탈된 거는 조금 오바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3000 다시 뭐 회복하는 부분들은 뭐 이번 주에도 얼마든지 회복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3000은. 근데 3000을 회복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뭐 시장이 뭐 나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시 저점 깨지면 되는 거거든요. 3000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3000은 회복이 돼봤자 또 다시 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00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3100을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일단은 3,100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2, 3일 정도의 하방 경직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저점이 깨져 있는 상황이라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당장은 우리가 3,100을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이번 주는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락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좀 과하다는 그러니까 좀 너무 과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똑같이 빠진 게 아니고 너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이 그렇게 폭락하지도 않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흐름 속에서는 소비주들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올라갔지만 빠진 것도 없이 오히려 올라갔지만 오히려 소비주들을 더 흔들 때마다 시장이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흔들 때마다 소비주들을 저점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상황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점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시장은 바닥은 아니에요. 다시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2, 3일 정도의 그 하방 경직을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틀, 3일 정도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바닥이 더 이상 깨지지 않고 버텨주는지, 만약에 유럽 시장도 이 저점이 훅 깨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 다 빠져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저점이 깨져갖고 13,500을 깬다, 14,000을 깬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은커녕 오히려 되치기를 당하면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바닥을 친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현금을 써서는 안 돼요. 계속 관망이 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목을 살 수 있느냐? 소비주들은 지금 세력들이 매집이 되어 있고 강한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에 있는 소비주들은 그래도 공략을 저점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바닥은 안 나왔지만 소비주들은 괜찮다. 그럼 다른 업종들의 다른 종목들은 그럼 언제 공략해야 되느냐? 일단 하방 경직이 먼저 나와야 되고 3,100이 안착해야 된다 그랬죠? 3,100 안착이 안 되면 그냥 건들 생각하지 마세요. 낙폭만 줄였다가 어느 정도 자율반등 나왔다 다시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근데 소비주들은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지수 안정화가 나올 때까지는 좀 관망이 유리할 것 같고 소비주는 제외, 그러니까 소비주들은 괜찮은데 다른 타 업종들, 뭐 건설이 됐든 철강이 됐든 조선이 됐든 뭐 IT가 됐든 제약이 됐든 지금 떨어지는 칼날처럼 돼 있고 오늘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을 줬지만 내일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지금은 관망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점은 관망이고 3,100이 안착이 돼야 되는데 소비주만큼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대한항공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오늘 주가의 흐름은 좀 약했지만 그래도 잘 버텨줬죠. 최근의 흐름들도 괜찮은데 일단 항공주들 얘 말고는 다른 쪽들은 잘 움직였어요. 뭐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TA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중에 플러스가 났습니다. 아침에 대부분 종목들이 급락세가 나오면서 오늘 대형주들도 막 6%, 8% 떨어지고 뭐 오늘 셀티리온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회원주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약세를 많이 보이는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항공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은 2분기에서도 그 화물 수요의 호조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3분기에서도 깜짝 실적을 기록할 전망을 지금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 화물 운임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3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화물 수요의 호조로 인한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유동성 확보 및 재무 안정성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지금 아시아나항공과 지금 합쳐지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호재로 작용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수급이 좋아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량들을 사고 있는 걸 봐보세요. 한번 제가 이거를 명란젓 차트라고 그러는데 새빨갛게 이렇게 수급이 깡패인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절대 급락이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다가 얘도 그 화물 수요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버텼다면 이제는 그 여객 수요가 다시 따라와주는 그러면서 그 호재로 위로 다시 정고점을 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위드 코로나 플러스 시제 실적
3분기 실적, 그 다음에 화물 수요에 대한 그 운임 가격 강세에 따른 흐름으로 조정받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사야 될 종목이 이런 종목이 돼야 되지, 지금 주구장창 지금 고점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추세가 하락으로 되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건들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가고 있는 수급이 이렇게 깡패처럼 강하게 돼 있는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항공은 사실은 지금은 사도 괜찮은데 이왕이면은 이 가격보다는 좀 더 싸게 사는 게 낫겠죠. 그쵸? 33,000원 사는 것보다는 3만원에 사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도 삼성전자 살 돈이 있으면 대한항공을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겁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강원랜드인데요. 제가 오늘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카지노 관련주를 추천을 하기는 했지만 GKL이었죠.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를 작년 바닥에서도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현재도 지금 이쪽 종목을 계속 추천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에서 추천했던 종목,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그리고 이때 작년에서는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추천했었고, 올해에서는 3월달에 추천했다가 5월달, 6월달 바짝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강원랜드도 이때 당시 여기서 추천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을 보면 굉장히 오늘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연기금 21만 주, 외국인들, 기관들 어마어마하게 오늘 많이 들어왔는데, 이유는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국내 위드 코로나 전환과 그 다음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정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를 가기 위해서 11월 초에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2단계 접종이 지금 상황으로 가게 되면 7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10월 말까지 70% 이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머크에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치료 개발 중에 이제 몰누피라비드라는 치료제인데, 일단 테스트를 해보니까 임상 결과 입원과 사망률이 상당히 지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지금 긴급 사용을 신청할 예정으로 전해졌고, 이게 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거나 이게 이슈가 되게 되면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판매가 되면 이제 약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흐름이 뭐 올해 안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이제 그런 치료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약국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비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강원랜드는 오늘 수급만 봐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깡패죠. 이렇게 되는 애들은 전고점 돌파해서 아마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사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 장이 끝나버렸으니까 살 수는 없고, 보유로서 꼭 갖고 있다면 계속 가져가셔라. 그래서 연말, 그 다음에 약국에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치료제 살 수 있는 그때까지는 아마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던 이제 종목인데요. 지난주도 한번 리뷰를 했는데 여러분들 까먹었을까봐. 그리고 오늘 SM인데요. 오늘 신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의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8만원입니다.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신고가죠.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그게 엔터주가 됐어요. 그래서 SM이 지금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고, 매수 가격은 그 당시 이제 추천 가격대는 이제 32,500원, 작년입니다. 작년 32,500원을 추천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서도 이 종목 설명을 할 때 SM이 전고점을 돌파할 거다, 신고점을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역시 갔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SM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점을 갔다라는 건 우리가 뭔가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엔터주 쪽에서 얘가 갔다. 그러면 다른 JYP라든지 YG엔터라든지 그럼 얘네들은 안 갈 것이냐? 얘네들도 이제 따라갈 겁니다. 얘도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역사상 신고점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이제 고점을 돌파한 거고, 그쵸? 작년에 고점을 돌파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JYP가 갈 거고, 그 다음에 하이브가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주들이 SM과 더불어서 가겠죠. 그리고 SM의 자회사가 있죠. SM CNC라든지 SM
라이프 디자인이 있고, 그리고 키스트가 있고, 이 자회사들도 엔터주라서 같이 순환매 나오면서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그쪽이 움직이게 되면 초록뱀, 키스트, IHQ도 움직이겠죠. 물론 이제 강한 놈들이 먼저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순환매가 나올 것이 확실시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공개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고요. SM은 전고점을 돌파할 거다. 그래서 이미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순환매 상황들이 앞으로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SM 145.8%가 올라갔지만 더 갈 거고 다른 애들도 쫓아갈 거다. 요 얘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시장은 별로예요. 시장은 바닥을 안 쳤기 때문에 별로 정도가 아니고 나쁘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별로입니다. 65점 양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도 별로입니다. 그러나 소비주는 괜찮죠. 그래서 70점 미를 드리는 거고요. 섹터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 보시고요. 이쪽 관련주들은 오늘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90점 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